네, 오늘 건강매거진 일부에서는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병원의 박종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이고요. 아까 고지를 해드려서 벌써 전화가 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한 30대 중반 됐는데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한 4살쯤 됐습니다. 네. 이 아이를, 제가 자꾸 이제 업어달라 그래서 업고 막 청소나 빨래 같은 걸 조금 집안일을 자주 해요. 예. 근데, 예. 그래서 평소 통증이 이제 간혹 허리가 있기는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게 통증이 어떻게 조금 치료가 가능할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이렇게 자주 많이 업어주시나 봐요. 네네. 애가 자꾸 업어달라고 붙으니까요. 그게 좀 약간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이는 또 업어줘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30대 젊으신 분들한테서 이제 집안일 많이 하고 아이를 업다 보면은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긴 하지만 허리에는 또 이제 하중이 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의 이제 아이를 업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되게 많아요. 축구마 탈출증이 많기 때문에 아마 디스크의 확률이 제일 높으실 것 같고요. 가까운 전문병원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해보셨나 봐요. 네.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네네. 평소에 뭐 운동 같은 거 잘하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예. 네,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아봤는데 별로 차도도 없고 해서 큰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네, MRI도 찍으셨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답답하셨겠네요. 네. 네, 근데 계속 아프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하셨는데 큰 이상은 없었는데 계속 좀 불편하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이게 요즘에 이제 이런 분들이 간혹 이렇게 옵니다.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검사해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사진상에서는 크게 신경이 눌리는 건 없지만 이제 실제로 내시경 레이저 같은 거를 봐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뭔가 이상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비슷한 환자분 예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분과 비슷한 경우인데 허리랑 다리가 양쪽이 아픈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어요. MRI를 봐도 위에서 이제 신경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신경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주변 인대가 두꺼워서 협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거든요. 네, 보기엔 깔끔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내시경 레이저라고 하는 이제 첨단 장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신경 주변을 이제 확인해 본 사진이 왼쪽 그림입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은 신경 주변에 뭔가 하얗게 덕지덕지 막 붙어 있잖아요. 네. 신경 주변 유착이 되게 심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이제 유착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도 생기고 해서 통증이 되게 심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내시경 레이저로 치료해가지고 이제 시술 후의 사진이 오른쪽 사진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신경이 이제 잘 보존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허리랑 다리 아픈 것도 이제 씻은 듯이 나았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내시경으로 보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네요. 네. 이런 방법들이 나와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존의 치료법하고 지금 이 치료법하고 좀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이랑 이제 비교할 만한 게 기존에 이제 신경성형술을 보통 이제 비교 대상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시암이라고 하는 간접 장치로 이제 병변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치료하는 건데, 내시경 레이저는 아주 좋은 장점이 뭐냐면 내시경으로 아픈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찾습니다. 찾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고요. 신경성형술은 이제 카테터를 이용해서 주변에 유착 박리는 가능하고 약물 투입도 가능하지만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근데 내시경 레이저는 그 장치에 레이저까지 달려 있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할 수 있고요.
신경 성형술은 이제 약물 주입으로 유착을 방리하는데 내시경 레이저는 유착 부위에 이제 약물 투입은 당연히 이제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레이저까지 이용해서 유착을 더 풀어주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 이 보면서 하니까 병변을 찾는 거 위에 또 이런 장점들이 있네요. 예, 그럼요. 그럼 실제로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시술이 되는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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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시술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화면을 보면서 예, 이거는 이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3D 영상인데요. 이제 그 들어가는 거는 저기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신경 그 유착이 있다던가 내지는 디스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 노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신경이고요. 신경 옆으로 해서 내시경 레이저가 들어가고 있는 화면입니다. 아, 보이네요. 깜빡깜빡거리는. 네.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는 이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가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을 이제 실제 눈으로 보면서 저렇게 빨갛게 튀어나온 부분을 레이저로 이렇게 저렇게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눌렸던 신경이 풀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렇게 해서 풀리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저걸 직접 보면서 하니까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좀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시술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네. 시술도 뭐 조그맣게 관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술에 따른 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네. 이 환자 입장에서도 보면서 한다고 생각되니까 굉장히 좀 안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치료가 된 사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들 저희가 좀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막의 내시경으로 레이저 시술을 해서 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왼쪽 아래 요 그림이 시술 전에 허리 통증 호소해서 오셨던 환자분의 허리 MRI 사진인데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이제 하얀 신경을 누르는 이제 까만 디스크가 있고, 요거를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병변부에 접근한 다음에 내시경으로 보니까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요걸 레이저로 이제 제거했더니 이제 신경이 풀린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시술 후에 이제 MRI 찍었더니 튀어나왔던 까만 디스크가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비전문가인데도 봐도 이렇게 깔끔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다음 사진도 좀 저희가 살펴볼까요? 예. 이분은 이제 요 시술 전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던 이제 까만 디스크가 튀어나왔던 걸 이제 꼬리뼈 통해서 아까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튀어나온 디스크를 레이저로 제거했더니 이제 시술 후에 이제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이제 사라지면서 허리 통증 호소하셨던데 이제 그것도 많이 말끔히 해결됐던 예가 되겠습니다. 매끈해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저희 몸으로 체감이 되면 굉장히 아픈 것도 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선생님하고 상담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자, 내용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분들한테 다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쓰이는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일반적인 그 허리 질환에 다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긴 한데 특징적으로 이제 그 시술 대상이 되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속칭 이제 디스크라고 하죠.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오는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게 그 성능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아주 그 좋은 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아프려고 수술했는데 아픈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그런 유착으로 인한 통증이 아주 효과가 좋고요. 단순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우선 좀 허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시술 대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름은 전용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4월 25일 날 그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통증이 지금 수술하기 전보다 더 심하네요. 그 뭐 수술할 때 뭐 후궁 절제 수술은 그걸 한다고 그래 제가 들었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후궁 절제술. 후궁 절제술, 네네. 절제술 하셨는데요. 그 다음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CT하고 MRI 다 찍은 결과에 사오번이 그 뭐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거 뭐 수술해야 된다 그래도요.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수술하기 전보다 나아질 것 같으면 수술하기 전보다 더 통증이 더 심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되니까 그래 전화해봐. 아, 예. 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서 혹시 검사를 좀 다시 해보셨나요? 그래 가니까 운동을 많이 하라 해서 그 운동을 해도 뭐 통증 때문에 운동을 잘 못 하겠니? 아, 그렇죠. 이제 아프면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수술 전 사진이랑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 생긴 유착 때문에 생긴 통증일 수도 있고요. 이제 수술하고 아마 협착증 수술이면 아마 유압술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신경만 풀어줬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유압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이제 신경만 풀어준 경우에는 신경 주변에 이제 다른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플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근처에 전문병원 찾아가셔가지고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이게 수술 장면을 저희가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제 실제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뼈 통해서 저게 그 내시경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제 시아메라는 간접 장치를 통해서 병변 부위에 접근을 먼저 하게 됩니다. 보이네요, 올라가는 게. 네.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병변 부위에 접근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 멀리 보이는 화면이 이제 내시경이 보이는 화면이고요. 네. 지금 그 내시경 통해서 이제 레이저가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불빛처럼 보이는 그것이 레이저군요. 멀리 보이는 녹색 불빛이 레이저가 이제 나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저 병변 부위를 레이저로 이제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저 하얗게 유착 부위가 있는 거를 지금 레이저로 좀 제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저렇게 하면서 이제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거죠. 마술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전화 연결해서 또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네. 부산에 사는 부산에 있는데, 네. 작년 여름에 책상 다리를 해서 글쓰기 좀 한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앉아갖고 무리를 했던가 봐요. 그때부터 네. 응치뼈가 응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가서 사진만 찍어봤어요. 사진 찍어보니까 선생님이 괜찮다고 사진상 깨끗하다면서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물리치료를 받아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서 그냥 한의원에서 침만 계속 맞아보고 이러다가 근데 걸음 걷는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응치만 땅바닥에 책상 다리다든가 땅바닥에 앉아다가 일하면은 허리를 똑바로 못 펴겠는 거예요.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에 아주 딱 떨어지는 이렇게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검사에도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제 다른 보존적 치료했는데도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해보는 게 일단 1차적인 순서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사진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병변, 예를 들면 조그만 이렇게 손톱 같은 디스크이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경 주변 유착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같은 시술을 통해서 실제 병변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딱 적합한 전화 오늘 잘 주셨네요. 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계속해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내시경 레이저 치료 시술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왼쪽 시술 전의 사진이 이제 시술 전 MRI 사진인데, 위에서 내려오던 신경이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듯이 이제 디스크라든가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져가지고 좁아지는 협착증 환자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내시경 레이저로 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사진이 이제 오른쪽 사진인데 이제 좁아져 있던 신경이 풀려가지고 환자분도 이제 증상도 많이 좋아졌었고요. 다른 분 치료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60세 여자분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거의 5년 동안 다리가 아파서 이제 계속 고생하셨는데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해서 계속 고생만 하셨어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서 이제 색깔이 어두울수록 이제 조금 더 아프고 상태가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합니다. 네, 푸른빛이 도네요. 이분을 이제 협착증 환자를 이제 내시경 레이저로 치료한 이후의 사진이 요 아래 사진인데 이제 어두워졌던 요 이제 다리가 이제
이제 밝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다리 아팠던 것도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예, 색깔이 눈에 띄게 변한 것이 느껴져요. 예. 네. 이렇게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좀 저희가 사례도 살펴봤는데 보통 이렇게 시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조금은 관이 들어가서 보이는 화면에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전신 마취라든가 부위 마취 이런 마취 과정도 없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되게 짧고요. 예. 이 특징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그 조금만 관이 들어가는 거라서 피도 거의 나지 않고 그 기존 치료에 비해서 이제 특징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실제 병변 부위를 보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단순 신경 성형술 하는 거에 비해서 그 레이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도 직접 제거가 가능하고 시술 시간도 그만큼 짧기 때문에 시술 후에 일상생활도 당일로 시술 받고 나서 당일날 일상생활 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아, 뭐 칼을 대고 째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부담도 적고 좀 붓기나 이런 것들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보기에도 저희가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24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선생님과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내용 더 살펴볼게요. 지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쫙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좀 다른 치료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치료법 말고도 다른 치료법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예. 풍선확장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풍선확장술이라 해가지고 이제 좁아진 신경 구멍 안에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신경을 넓혀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몸 안에 풍선이 부풀어지는 건가요? 관 안에 있는 네. 그 이제 관 안에서 부풀어져서. 풍선이 부풀어져서 그 부풀어진 그 풍선이 좁아진 신경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그림을 보면서 네. 이 풍선 확장술을 좀 더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화면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동그라미 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곳이 이제 병변인 부위입니다. 위에 이제 노란색 신경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주변에 이제 하얗게 다른 그 신경 주변의 물질들에 의해서 신경이 좁아져 있는데 네. 이제 꼬리뼈 통해서 이제 그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고 좁아진 부분에 이제 뭔가 볼록하게 돼 있는 이제 풍선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좁아진 신경을 넓혀주는 시술이 되겠죠. 아, 저기서 이제 풍선이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관을 넓혀주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네. 좀 이해가 더 빠른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넓혀주는 네.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주변에 그 유착도 같이 방리해주고 네. 약물을 넣어가지고 염증이나 부종도 깔아쳐주기 때문에 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신경성형술의 특징에 이제 물리적으로 좁아진 신경 그 구멍까지 넓혀주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단계의 신경성형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좀 그 영상을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술 장면 좀 준비했는데 볼게요. 네. 예, 이게 실제 이제 풍선확장술 시술하는 장면입니다. 그 처음에 그 병변 부위로 접근하는 거는 꼬리뼈가 들어간 건 똑같이 들어가고요. 예. 이제 시암이라는 간접 투시 장치를 통해서 병변 부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게 풍선 확장술에 쓰는 카테타라고 하는 것인데 네. 카테타 끝쪽에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 수 있게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 네. 예, 병변 부위에 들어간 다음에 저렇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마치 이렇게 물풍선 살짝 올라오는 것처럼 조그만한데 예. 저게 이렇게 효과가 있네요. 예, 저기 네. 보이는 화면처럼 이제 좁아진 부분으로 카테타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제 그 병변 부위에 들어가서 이제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혹시 터지면 다시 부풀어 올릴 수 있나요? 터지면 다시 네. 부풀어 올릴 수는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풀어 올리는 거에 이제 수치가 딱 정해져 있어서 예. 정해진 만큼만 딱 부풀어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부풀어 오르면 또 신경이 눌려요. 그러면 아. 또 시술 중에 또 되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만큼만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작년 9월 2일 날 네. 척추관 4호번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가시질 않는데요. 아. 네. 그 수술하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증상이 변했나요? 엉치가 아프고 뒷다리가 땡기고 예. 발바닥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예. 저기 준신경외과에 가서 4호번 수술을 했어요. 예.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예. 근데 그 엉치 아픈 건 가셨는데 예. 그 다음에 다리 뒷땡김이고 저리고 그러는 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아파요 계속.
그 다리 당기는 게 한쪽만 아프세요? 아니면 양쪽 다리 다 아프세요? 한쪽 다리가 아프다. 요즘 또 양쪽 다리라 조금씩 증상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이제. 그리고 수술한 자리가 뻑뻑지근하게 아프고.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다시 혹시 검사 같은 걸 해보셨나요? 안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녔던데. 예. 하시는 말씀들이 그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예. 시간이 걸린다. 예. 기다려봐라. 그래서 기다려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마침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저하고 증상이 똑같아가지고, 문의를 드린 거예요. 예.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사진은, 그러니까 수술 전, 후 사진을 제가 좀 보면 좀 더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쪽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경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수술 후에 이제 신경 주변에 유착이 생기면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걸 수도 있고,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신경 나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경우도 드물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좁아져서 이제 한쪽으로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생기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이후에 만일에 이제 유착이라든가 이제 신경 주변의 염증의 문제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신경 주변에 그런 그 이물질 같은 걸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호전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 볼 수 있으시고, 행여라도 신경이 좁아져 있다고, 신경 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있다라고 하면 풍선 확장술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다리 아픈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 진단이 좀 더 정확히 이루어져야지 좀 더 적합한 치료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서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척추가 네. 이렇게 뭐 척추 협착증이고 웃자고 그런다고 MRI 찍어먹기 그런디. 네. 허리가 팩 비틀어져 버렸어. 이제 물렁병 하나도 없이 다 달아져 버렸다가요. 아이고. 네. 그래갖고 이제 수술도 이제 하기 위험하고 그런다고 이제 다른 주사 치료만 하고 있는데. 예. 다리도 제리고 이렇게 앉았으면 다리가 푸라니 피가 말하자면 이제 걸치고 앉았으면 다리가 풀어내갖고 막 다리 제리고 막 시리고 다리야 막 아주 얼척 없어. 다리. 네. 어머니, 뭐 물렁뼈가 하나도 없이 다 달아져갖고 삐뚤어지는 허리도 그런데 해당이 되고 허리가 그런 것을 하면 허리가 더 쓰고 그래요. 아, 예. 어머니 다리 아프고 저리고 한 게 한쪽만 그러세요? 아니면 양쪽 다리 다 그러세요? 양쪽 다 그래. 양쪽 다. 그리고 척추 협착증이라고 얘기 들으셨고요. 네. 근데 뭐 수술하자는 얘기 뭐 이런 거 듣진 않으셨어요? 수술은 이제 언제 한번 했냐 그러면 한 10년 전에 현미경 수술 한번 했어요. 예. 교정 수술이 들어가야 되니 너무 수술이 크니까. 그러고 현미경 수술을 했는데. 예. 이제 다른 주사 치료를 하면 좋다고 해서 다른 주사 치료를 한 뒤 허리가 한 년 내랑제 올라가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치료도 해당이 된가? 예, 치료가 해당이 됩니다.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게 쉽게 얘기하면 척추 협착증인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고정술이라고 하는 조금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이제 마취에 대한 부담도 있고. 마치 수술 시간이 기니까 회복하는 것도 힘들고 되게 젊은 사람은 또 회복이 빠른데 연세 드신 분은 회복도 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어머니가 병원 갈 때는 사실 안 아프려고 병원 간 거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이제 기존에 아팠던 건 안 아픈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 허리 잼 부위도 아프고 아마 고정술하면 나사못도 받게 되는데 그럼 뭐 엉치도 아프고 이렇거든요. 그럼 사실 안 아프려고 갔는데 다른 게 또 아픈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수술에 대해서 부담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치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좁아진 신경을 조금만 풀어줘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삐뚤어진 걸 이제 똑바로 하고 나면 이제 아픈 것도 덩달아서 좋아할 수 있지만, 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삐뚤어진 거를 꼭 바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편안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비수술적 치료가 어머니한테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이제 전문병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 또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척추 4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요. 예. 네.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거했는데요. 재발하셨다고요? 제거하고 와서 보니까 사업원이 또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또 MRI 찍어보니까 끈적끈적 애기 사업원에서 흘러가지고 예. 엉덩이 신경 눌렀다고. 예.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또 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예. 3번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1년에. 그래서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아, 재발해서 그러니까 수술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예, 2번 수술했습니다. 예. 그런데 2번 수술인데 또 아파요. 예. MRI 찍으니까 또 끈적끈적이 또 흘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예. 막 허리도 아프고 예. 다리도 저리고 예. 지금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통증이 심해요. 아. 그래서 아버님,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74세입니다. 14세.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로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 재발을 해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으신 경우인데, 이제 2번이나 재발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수술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유합술이라 해서 좀 큰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보통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정확한 거는 이제 디스크 또 재발한 디스크의 크기라든가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치료 방법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만일에 이제 단순 디스크만 튀어나와서 신경을 조그맣게 압박하고 있는데 그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거라면 내시경 레이저로 해서 제거하는 게 연세까지 고려했을 때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게 좀 범위가 크다라고 하면은 연세가 많지만 이제 수술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 오신 분들을 공통점을 찾아보면 예. 나이가 조금 많으시고 예. 어떻게 보면 수술도 좀 필요하신 부분도 계셔서 예. 부담도 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한테 예. 어떻게 보면 아까 풍선 확장술이 좀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제 협착증이 이제 신경 가운데가 눌린 이제 그런 협착증 말고 이제 신경 가지가 나가는 신경공이 좁아진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신경 풍선 확장술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방송에서 이게 딱 이런 경우는 풍선 확장술입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기 힘든 게 왜냐하면 네. 어머님들이 말씀한 증상들이 이제 한쪽만 신경 나가는 쪽에 눌렸을 경우에만 나타난 증상을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가운데가 눌리는 증상을 얘기하실 때도 있어서 사실 그 풍선 확장술은 그런 그 신경이 눌리는 나가는 구멍이 딱 그런 경우에만 치료했을 때 아주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그 치료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와서 좀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요. 예. 그게 보통 저희가 치료 대상을 얘기 드리는 거는 협착증 있는 환자,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거나 수술적 치료가 부담스러울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 네. 그 정확한 이제 본인이 이런 치료 대상이 되는지는 이제 전문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요즘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네.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풍선 확장술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특징을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풍선 네. 확장술은 이제 특징이 시술 시간이 짧고요. 시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내과 질환을 가진 나이 드신 분들도 시술이 가능하고, 마취도 이제 전신 마취나 부위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요. 그러겠어요. 피도 별로 예. 나지 않고,
이제 약물에 의한 유착 제거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풍선을 이렇게 부풀려서 좁아진 신경을 넓혀주기 때문에 물리적 치료가 가능해서 그 치료 효과가 되게 높은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그 비수술적 치료법은 확실히 이런 특징들이 네. 참 정말 부담을 적게 해주는 그런 예,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전화 연결 쭉 해드릴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대구에 사는 박경자고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네. 이제 요초 4번, 5번 있잖아요. 예. 요초 4번, 5번 태형성 촉감판 하면서 판정이 났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 판정이 났노 하면 이제 2009년도 12월 8일날 검사해가지고 판정이 나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목에도 6번, 5번 축간곤 이제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해가지고 예. 그때 다시 또 허리도 찍었는데 예. 맨 똑같은 아이까지 이제 4번, 5번 이제 태형성 축간판 하면서 판정이 나가 있어. 그거는 이제 수술을 안 하고 목은 수술을 했었어요. 예. 목이 많이 심해가.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 이 오른쪽에 딱 반틈을 따다가 오른쪽에 허리 부분에가 다리 쪽으로 있잖아요. 예. 막 지리적 할까 막 바늘로 막 쑤신다 할까 이러고 발등으로 해가지고 예. 무릎 안쪽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찬 얼음에 서가 있으면 막 통증 오는 식으로 있잖아요. 아. 막 그러고 이게 뭐 이래 사람 손으로 이래 끌고도 별 감각을 못 느껴요. 막 찌릿찌릿한 막 전기 통한다 할까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 심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서 특별한 수술 하자 소리도 안 하시고 그래가 신경 이제 차단 수술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 그걸 해보면 이제 얼마나 호흡이 있네 가기가 선생님이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시다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했는데 예. 큰 도움이 없어요. 아. 그러고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그 부위가 안 아프고 예. 딴 부위가 또 이제 막 이제 다리 뒤에서 당기는 부분은 없고 예. 이제 무릎 밑으로 예. 발등하고 발바닥하고 전부 다 시려 있는 증상, 예. 얼음 위에 서가 있는 증상 예.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굉장히 심하게 와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발이 시려보고 못 사는 거라요. 아. 발등하고 이제 그 울로. 예. 그래 어떨 때는 내가 이 손으로 이래 막 끓는다니까 끓어도 큰 반응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몇 네.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4번, 5번 이제 퇴행성 뭐 디스크라고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협착증이라고 들으신 건가요? 축간판 협착증이라 하더라고요. 추간판 협착증이요? 협착증. 네. 아마 추간판 탈출증이랑 척추 협착증 둘 다 아마 얘기가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증상이 협착증 예. 증세도 있으신 것 같고 디스크 예. 증세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술을 하자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주사만 맞으면 된다고 하던가요, 병원에서? 수술을 내가 가릴 거야. 예. 이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싶어요. 그러셨구나. 그래가 네. 수술을 그렇게 권하지는 안 하고 예. 신경 차단 수술 그거를 아.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어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58년생이니까요. 예. 57이지. 아. 대략적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신데 연세가 많으니까 네.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신경 차단술 같은 이제 주사 치료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협착증이랑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에 물론 정확한 사진을 봐야지 정확히 네.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제 게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수술은 좀 힘드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제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좁아진 이렇게 척추관을 좀 넓혀주고 튀어나온 디스크는 레이저로 제거하고 혹시라도 이제 나가는 신경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디스크가 신경 나가는 구멍을 막고 있다고 하면은 풍선 확장술 같은 걸로 해서 좁아진 신경을 넓혀주고 해주면은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그 시술법 참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까? 예.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76인데, 예.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최고 큰 병원에, 백병원에 여기 MLA 촬영을 하니까, 예. 3번, 4번, 5번, 붙었다, 이래 하면서 수술 서로도 안 하고, 예. 네. 그래갖고 또 여기 좋다 크는 거 대구도 가고 이래 하고 이래 해도, 할아버지 허리는 수술이 안 된다, 이래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양쪽으로, 한쪽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양쪽 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거 수술이 됩니까? 그 수술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왜 안 된다고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거 왜 안 된다, 그런 게는 할아버지 허리는 수술이 안 된다, 이래 하대요, 그냥. 그냥 안 된다고 하던가요? 나이가 네. 많아서라든가 아니면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 들으신 거 없으신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도 또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다리가 장단지가 땡기고 이래 아파가지고 여기 또 이제 제일 잘나가는 지금 부산인데 부산에 또 그거 가니까 할아버지 허리는 수술이 안 된다, 이러대요. 병명은 협착증이라고 들으신 거예요? 그 협착증이나 사람하고 태응성 뭐라 하는데. 네. 네. 협착증 소리는 안 하고. 예. 젊었을 때부터 총각 때부터 아픈 허리라는 게 그래도 일은 하고 이래 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고 그래갖고 또 부산에 또 이제 한 몇 년 전에 또 수술하려고 가니까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냐 묻대에 그래 73살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주사를 아프면 한 대씩 맞고 이래 사시에서 그러면서 수술하면은 난 이제 또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 하면서 이러면 수술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예. 지금 얘기하신 게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이제 협착증인지 아니면 이제 퇴행성 질환이 퇴행성 디스크 내지는 퇴행성 척추가 되게 심해져 있는 상황인지는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정확히 알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이제 할아버님이랑 실제 정밀 검사한 사진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어쨌든 허리에 뭔가 조금 퇴행성으로 인한 뭔가 안 좋은 게 있으시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 수술을 해서 더 좋아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치료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일단 기본 전제고요. 만일에 이제 단순한 퇴행성 디스크 내지는 그런 만성 요통에 의한 통증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수술이 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70 넘어가시면은 그렇게 해서 일단 편안하게 지내는데 목적을 두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저는요. 네. 허리 디스크 돼가지고 협착증이라 하고 하는데 병원에 종합병원 2곳에 다 갔는데 수술하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 내리 저리고 발바닥까지 마비될 정도로 조금만 걸으면은 발바닥이 마비돼가지고 한참 조금 쪼그리고 앉아있어야만 조금 낫고 그럽니다. 한쪽만 아프세요? 아니면 양쪽 다 아프세요? 오른쪽이 많이 아팠는데 요즘은 양쪽이 다 아픈 거예요.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병원에 가서 그 얘기 하니까 꼬리뼈에다 주사를 맞았어요, 2번. 한 번 맞으니까 한 달은 괜찮은데 한 달 지나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 맞아 그런지 힘이 없어요. 걸어도 다리 힘도 없고 온몸에 힘도 빠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거 오른쪽 발가락이 이래 힘도 올리면은 그게 올라가거든. 그게 마비됐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오른쪽이. 근데 이런 상황도 그 치료를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마비됐다고 하는 게 감각이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힘이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 감각은 안 떨어지고, 발가락을 힘을 줘서 올리면, 오른쪽 그 엄지발가락이 올라 안 가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신 거구나. 저는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오른쪽 발가락이, 이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꼬리뼈 시술 받은 이후에 이제 뭐 힘이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약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시간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발가락 쪽에 힘이 떨어져 있다는 거 보니까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심하게 압박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만일에 이렇게 힘이 떨어진 게 되게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면은,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을 안 받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하시는 게 낫고, 네. 수술이라고 해서 되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현미경으로 해서 조그맣게 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낫고, 근데 이제 힘 떨어진 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고 이제 통증만 일단 심하시다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주사 맞듯이 시술을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튀어나온 디스크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제거된 디스크만큼의 이제 증상 호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힘 떨어진 게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면 수술하지 않고도 디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실제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요, 네. 여기 주변 병원을 다녀도, 네. 아파서 가면은, 이 퇴행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수술을 하거나 어떻게 시술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그냥 차라리 디스크나 뭐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은 오히려 낫다고, 지금은 수술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고, 뭐, 디스크도 다 말라가지고, 없다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는 허리가 이제 이렇게 좀 꼬부러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하면서, 근력을 좀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답답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지금 아프신 거는 어디가 아프신가요? 허리를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제 좀 앉아 있으면은 허리에 힘을 못 받겠어요. 그래서 힘을 받지 못하고 허리를 어떻게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일상생활하는 거는 그런 대로 하는데 허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좀 이렇게 편하게 피기가 조금 힘들고요. 혹시 걸어 다니다 보면 혹시 허리가 조금씩 구부러지시나요? 구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데. 설거지 할 때 뭐 이렇게 팔 받치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요. 심하면은 이렇게 한쪽 손으로 좀 받치고 한쪽으로 한다거나 이런 정도. 그 정도는 되는데. 앉아서 또 일할 때 앉아서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아픈 거는 없고요. 그 어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59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척추가 조금씩 구부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퇴행이 돼서 뭐 다 아까 막 말라붙어가지고 뼈끼리 붙었다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척추가 퇴행하는 거로 인해서 생긴 통증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척추가 부러지는 거는 이제 그걸 교정하려면 수술로 교정하려면 되게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지는 건 사실 제일 좋은 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운동이 제일 좋아요. 운동이 제일 좋은데, 이제 단순한 퇴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을 이제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퇴행만 있다고 해서 통증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유착이 있을 수도 있고 퇴행으로 인한 염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사진 찍어도 크게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시경 레이저로 해가지고 혹시 다른 이제 염증 반응은 없는지 유착은 없는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치료 받으면은 아픈 거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제 구부러지는 거는 운동 하셔야 될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더 좋은 병원의 박종수 원장이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